네, 안녕하세요. 시민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2022 소소한 동네 연구 강원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춘천 사회혁신센터 지역협력팀 최정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소소한 동네 연구 강원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연구 활성화 사업 소소한 동네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연구 활성화 사업 소소한 동네 연구란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또는 개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소한 동네 연구는 2019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일반 분야와 청년 분야 9팀 총 42명의 시민 연구자가 참가해 주었으며 1,551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소한 동네 연구는 2020년인데요. 2020년에는 총 6팀 14명의 시민 연구자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602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소소한 동네 연구는 강원도로 광역 사업을 확장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총 20팀에 42명의 시민 연구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1,434명의 시민분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추진 체계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2 소소한 동네 연구 강원은 5개월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소소한 동네 연구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인데요. 시민 연구자분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시민 연구자분들의 연구 과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연구자분들이 시민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활동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그리고 보고서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민 연구자분들은 과제를 제안하고 계획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집행하여 결과물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민 연구를 소개하는 인터뷰에도 참여해 주셔야 하며 결과 공유 및 후속 활동에도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해서 시민 연구자분들의 연구 관련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정 안내입니다. 소소한 동네 연구의 공모는 2022년 9월 13일, 10월 1일에 시작되며 실질적인 공고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일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와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는 각각 총 5번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기는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주에서는 9월 22일 오후 7시 스페이스 화엄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광릉에서는 9월 24일 오후 3시 30분 강릉 청년센터 두루에서 진행됩니다. 속초의 경우 9월 25일 오후 2시 아트 플랫폼 갯배에서 진행되며 춘천은 9월 25일 오후 7시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진행됩니다. 각 사업 설명회는 홈페이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다음 일정은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는 10월 4일부터 10월 5일간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10월 6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1차 서류를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면접 심사가 시작됩니다. 면접 심사는 10월 8일부터 10월 9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 발표는 10월 1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연구 지원 과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10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시민 연구자분들의 개별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그 연구는 10월 17일부터 1월 22일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개월 안에 시민 연구자분들은 역량 강화 워크숍과 개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10월 15일 오리엔테이션과 1차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1월 19일 중간 공유회 및 2차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28일은 3차 워크숍을 통해 마지막 워크숍이 진행되고요. 이 일정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22일까지 연구를 완료한 후에는 1월 23일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 달간 제출해 주신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여 2월 18일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때 최종 공유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소소한 동네 연구 강원에 대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타 문의는 지역협력팀 033-912-5002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또는 소소한 동네 연구를 검색하여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2021년 소소한 동네 연구 강원에 참여해주신 시민 연구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지난 연도 시민 연구 참여해주신 소양하다의 윤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소양하다라고 문학 기반 콘텐츠 기획 및 로컬 카페를 운영 중인 소양하다의 유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2021년 소소한 동네 연구에 모가 이슈, 단절된 도시 공간을 이어주는 도시 공간 찾기, 효자이동 주민의 공간인지 매핑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통해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혹시 소양하다 팀은 어떻게 결성하게 되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양하다는 저희 윤한 대표님과 백명원 매니저님, 저 윤현 매니저 이렇게 해서 현재 3명이 같이 공간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효자이동을 기반으로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 윤한 대표님이 관광지로 청년 PD를 마치면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었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아예 팀원으로 활동했던 건 아니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소양하다 매니저로 해서 기획 관련된 업무와 카페 업무를 같이 현재 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해서 이 시민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주제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소한 동네 연구 모집 공고가 이제 막 떴을 시기가 대학원 막 학기 학위 논문 이제 막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때쯤에 대학원 졸업을 앞두면서 조금 연구를 조금 더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좀 재밌는 연구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딱 저희 대표님이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 소소한 동네 연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얘기해줘서 운 좋게 지원을 하게 되어서 시민연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혹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연구 과정은 우선 연구 계획서 세우는 것까지는 정말 좀 무난하게 잘 준비가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계획 세우고 설문지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설문지 보완은 어떻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는 무난하게 잘 준비가 됐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했던 이런 공간인지 매핑이라는 게 그 주민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야 돼서, 또 사실 지금이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조금 어렵거나 잘못되면 어쩌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컸었고, 아마 어떤 팀들은 좀 비대면이 가능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무조건 대면이었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시간대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설문조사가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친절한 저희 주민분들께서 성심껏 응답을 해주셔서 설문조사까지 잘 마무리되었고, 또 저희가 마지막에 추가로 그룹 인지도 매핑까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룹 인지도 매핑까지 저희 대표분들끼리 모여서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연구 과정은 처음부터 설문조사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조금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었고,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공간 인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래도 그 공간을 가장 오래 거주한 분들이 그 공간을 많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기도 했었고,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효자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길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의외로 그런 어르신 분들이 공간을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그냥 많이 가는 곳, 그 근방만 조금 잘 아시고, 효자이동 공간을 정말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의외로 거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효자이동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정말로 효자이동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고, 하나는 효자이동을 저희가 그 대상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효자이동은 저의 학창 시절부터 지금 직장 생활까지 계속 그 공간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그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동네가 변하는 뭐 과정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네가 많이 좀 서먹해졌다, 좀 단절된 느낌이 강하다 해서 그 단절된 방법을 밝히는 게 조금 주된 목적이기도 했었는데, 연구 결과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가 나왔어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해서 뭐 휴먼웨어의 경우는
이런 주민들 간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자.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도출이 되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접목된다면 단절된 동네가 어쩌면 사람들이 같이 소통의 창구가 되면서도 조금 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게 저희가 했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건데 이번에 나온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혹시 후속적인 활동을 무언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팀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어쩌면 후속으로 진행되거나 확장이 됐을 때 이런 분들과 같이 하게 되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후속으로 이런 조금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는 조금 지금 진행한 게 뭐 효자 이동 대상으로 했다면 넓게는 효자동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시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아니면은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 대상으로 다른 연구팀분들과 연계해서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는 조금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연구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소양가다 팀의 연구를 보면서 느꼈던 게 10대, 20대, 30대 그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시민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연령대별로 연구에 참여를 유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예비 시민 연구자분들에게 그런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팁을 줄 수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연령대별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조금 더 시민 연구자분들이 와닿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설문지라는 게 저희도 길에서 설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절하는 경우가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90이고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1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소소한 동네 연구 참여 직전에 그 학위 논문 하면서 설문조사를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생겼던 팁 중에 하나가 우선 뭐 20대부터 40대 분들 사이에서는 명확하게 이 연구 목적을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는 추후 동네를 위해 어떠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해주신다면은 이게 동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은 정말 긍정적으로 많은 반응해 주시거든요. 대신 10대부터 조금 노년층 분들 대상으로는 저희도 초등학생 분과 노년층 분들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까지 못 받았던 게 10대 초등학생과 노년층 분들이었는데 저희 매장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살펴보다가 애들의 학교 시간을 노리자 해서 제가 학교 시간에 맞춰서 문방구 앞에서 대기를 탔어요. 네. 애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지나가길래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고 지금 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혹시 와서 해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시라도 뭐 걱정이 된다면은 뭐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어린 친구들한테 먼저 이렇게 안전하다고 얘기도 하고 해서 그때도 정말 운 좋게 초등학교 응답해준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여기 가면은 이거 한대 이거 너도 해 해서 찾아와서 먼저 문 열고 들어와서 저 설문조사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나 이게 조금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할 거에는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공간, 초등학교, 뭐 문구사 아니면 학생들의 학원 근처 이런 데가 좀 좋을 것 같고 노년층 분들은 또 이것도 역시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노년층 분들은 미용실을 진짜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약간 만담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미용실에서 대기를 타다가 어르신들이 오시길래 설문조사 드리면서 오래 거주하신 것 같다. 나는 언제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뭐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거 해주시면 좋겠다 해주시면 어르신분들도 처음에는 막 어려워 싫어하시다가도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술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그 시도를 한다는 게 어렵지만 막상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저는 이게 더 많이 스타일이긴 하지만 해보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약간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야겠다는 이런 팁을 아마 조금 얻으실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인연님께서도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워낙에 먼저 말을 건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성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 연구라는 분야는 저는 시민 연구가 돼서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못했던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그 시기를 깨면은 이 시민 연구로 해보면서 엄청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시민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점이 또 있으시다면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일반 이런 시민분들한테 연구 뭐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 연구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실 텐데 저는 이 시민 연구 자체가 엄청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떠한 궁금증이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들을 정말 그럼 한번 해보세요라고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많은 게 막상 이 연구를 진행하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사회 이런 문제나 이러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셨구나 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 연구의 그냥 결과, 내 연구 결과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를 넓게 알아가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제 시야나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소소한 동네 연구가 조금 이렇게 좀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좀 깨달음을 좀 주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아쉬운 점도 좀 있으셨다면 어떤 점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셨는지? 이거는 아까 살짝 매니저님이라도 얘기하겠지만 네. 연구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좀 애매한 시기에 시작이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괜찮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기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뭔가 늦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 연구 결과에 이만큼 힘을 내고 싶었는데 조금 그만큼의 힘을 내지 못해서 연구가 마지막에는 뭔가 조금 제 기준 제가 너무 아쉽게 끝냈다는 기분? 그래서 뭔가 다음에 된다면 딱 어떠한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딱 넣어서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12월부터 1월이 아닌 10월부터 시작하는 연구 일정으로 변경을 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시민연구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모든 분들이 일상에서 가끔씩 내 마음속에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저기는 왜 저게 없지? 하거나 혹은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들은 저는 이렇게 지인들과 만나거나 가족끼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한 번씩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시민들이 갖고 있던 궁금증이 조금 이러한 시민 연구의 어쩌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이러한 궁금증을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유의미할 수 있는지 시간들을 고민해 보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걸 토대로 결국에는 이게 저는 나아가서 지역 사회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런 지역과 동네에 큰 힘이 되었구나 하면서 나도 어쩌면 내가 지역 사회를 위해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시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아마 시민 연구가 가지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민은 아무래도 그 도시나 뭐 동네, 지역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핵심 분들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게 시민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연구에 참여해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번 시민연구는 어떠하다 아니면 뭐 팁을 더 주신다던가 하는 한마디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민 연구를 하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솔직히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차라리 하고 후회를 하는 한 있어도 저는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막상 신청해서 해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정말 잘 했구나라는 거를 마지막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민 연구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은 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남들과는 좀 다른데 연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어려웠을 때 그 주위에 같이 진행했던 팀분들이나 이런 조력팀이나 이렇게 사회혁신센터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궁금증이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결국은 해결하는 과정들도 다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신청하셔서 하시다가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나 내가 이걸 정말 잘 끝낼 수 있을까? 이 연구 결과가 혹시라도 너무나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러한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러한 고민점들도 어쩌면 시민 연구로서의 충분히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청하신다면은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대로 또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만큼 더 재미있고 유익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소소한 동네 연구 진행해 주셔서 또 저도 지금 다음 분들은 어떠한 결과를 하실지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신 소양하다팀의 연구 보고서는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2022년 소소한 동네 연구 강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